말씀 앞전에 드린 대로 저희 나라 복지제도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건강보험부터 모두 잘 돼 있는데 모르셔서 못 받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회복지사들이, 의료사회복지사들이 병원에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신청주의입니다. 내가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많이 알아야 치료도 잘 받고 난 뒤에 이런 것들도 신청을 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제도를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 말고도 이건 대부분 이제 국가지원제도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국가지원 아닌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도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고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다시 오시면 말씀을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암 환자분들 진단되시면은 산전특례는 다 받으실 거예요, 누구나. 이거는 돈이 많은 환자나 뭐 저소득계층의 환자들 다 동일하게 암 진단되면 다 받으시는 거고, 본인 부담 상한제 같은 경우는 본인의 소득이나 이런 기준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신 대로 우리가 이제 보면 5%만 납부하게 돼 있죠, 5년간. 예, 그리고 5년이 되는 도래되는 시점에서 좀 더 항암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통이 있으면 연장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담당 의사분들이 써주시면 산전특례 신청서 받고 원무팀에다가 제출하신 원무팀 직원분들이 대리 등록을 공단에 해주십니다. 그럼 바로 진행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담당 의사분께서 산전특례 신청을 작성해 주시면 저희 병원 직원분들께서 이렇게 대리 등록을 해드리는데, 건강보험 같은 분들은 그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를 하고 수급자분들은 이제 시군구청에 따로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보험과 수급자 이렇게 다 등록이 되니까 이 서류를 받으셔서 원무팀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등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아세요? 본인부담 상한제는 이렇게 연간 내가 납부하는 이런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서 10분위까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2020년도에. 그래서 상위 이렇게 있고 하위가 있는데 이게 좀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거는 내가 어디에 속한지는 요 건강보험에 따라서 연간 120 이하 초과 요 금액을 넘으면 그때부터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우리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모르셔도 될 거는 공단에서 나중에 이렇게 사후급여라고 해서 이렇게 지로로 날라오는 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환급을 해주겠다. 그건 내가 몇 분이었는데 그 이상의 금액을 납부했기 때문에 나라에서 와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요. 잘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공단에다 얘기하면 공단에서 도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장기 환자들 보면 건강보험 부분에 많이 납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올해 최대 598만 원 이상으로는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계산상으로는. 물론 계산상으로는 뭐 700이 나왔다 그러면 598만 원까지만 돼 있고 나머지 금액은 환자한테 부담하지 않고 병원에서 공단으로 넘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 중인데 자동화기 때문에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물론 내가 몇 분인지는 우리 병원에서는 모릅니다. 이 분위가 환자들마다 다 소득 계산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가장 맥시멈인 이 10분위 598만 원을 설정을 해놓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공단에서 지료가 날라도 환급이 되는 경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료비 지원 제도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저한테 상담을 오시면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보건소 의료비 지원 제도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올해 7월 1일자로 그 건강보험 대상자분들에 대한 보건소 의료비 지원 제도가 중단이 됐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다 보니까 건강보험 쪽 되는 부분이 많이 이제 보험이 되는 거죠. 비급여는 누구나 납부를 하는 건 동일하지만. 그래서 올해 7월 1일자로 이게 삭제가 되는데, 이걸 왜 적어놨냐면 7월 1일 이전에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봤을 때 직장가입자가 올해 1월 달에 11만 100원보다 미만으로 납부하고 있었다. 그러면 7월 1일자 이전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신청하게 되면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건강보험이 되는 5% 적용되는 부분에서 200만 원까지 연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 말고 작년에 내가 폐암을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해서 이 금액보다 이하라고 하면 작년 거부터 건강보험을 소급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개시 연도는 내가 소급을 받기 시작한 연도부터 1, 2, 3년에가 3년 차까지 매년 200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제도를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암 환자들 이제 체크하다 보면 이제 상담해서 안내를 해드리는데, 건강보험이 있고 수급자나 차상위 분들이 있어요. 수급이나 차상위 분들은 지원금이 좀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7월 1일자 이전에는 건강보험되는 부분은 120만 원까지, 그리고 비급여는 100만 원까지 연간 220에서 3년간 120, 100만 원을 쭉쭉쭉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올해 7월 1일자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건강보험이 삭제됐고 수급이나 차상위 분들만 암이 진단이 되면 이렇게 비급여급에 상관없이 내가 납부할 금액에 대해서 300만 원까지 연간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 환급을 받는 방법 여기에 써있진 않지만 두 가지입니다. 내가 납부를 하고 내 등본상에 있는 거주지 보건소에 등록 신청을 하고 환급을 받는 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또는 나는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이번 중에 저희한테 찾아오셔서 법무팀하고 상의해서 지급보증이라는 걸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개 환자는 모모 보건소에서 이 지원 대상이 선정됐기 때문에 입원이든 뭐든 300만 원까지 청구를 해주세요 라고 공문이 오게 돼요. 저희가 그걸 근거로 이제 비용 처리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연도는 지역이동 연속으로 3년간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거고, 내 등본상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을 하시면 된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알려드리는 게 이제 국가에서 하는 시군구 긴급복지지원제도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보건소하고 아까 말씀드린 거랑 이 긴급지원 중복으로 신청하실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단 금액이 뭐 보건소에 조금 받았다면 300만 원을 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이렇게 두 개 연동할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금액이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일시로 납부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보건소의 기준이 해당이 안 되는 분이라면 이렇게 저희가 시군구를 통해서 국가 긴급지원을 연결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기준 조건이 등본상에 있는 가구원의 금융재산이 기준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1인 가구, 2인 가구 다양하겠지만 등본에 있는 가구원이 금융재산이 600만 원 현 잔액이 있다. 그럼 기준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600만 원이 없다는 증빙은 어떻게 하냐면 통장 거래 내역을 나중에 내가 거주하는 시군구에다 제출을 하셔야 돼요. 또 신청서를 쓰기 때문에 그 신청서에 그런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걸 보내기 때문에요. 그래서 등본상에는 가구원의 금융재산이 600만 원 이하 있다면 의료비에 대해서 300만 원까지를 무료로 국가에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300이긴 하지만 고액에 발생한 환자들은 법령에 의해서 1회 더 추가해서 총 600만 원까지 지원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암 환자분들이 아니어도 주위에 이제 어떤 뭐 다른 질환으로 수술을 해서 그 금액이 좀 많이 부담이 있다면 그분이 다니시는 병원의 사회복지사를 찾아가시라면 아마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본인이 거주하시는 시군구 구청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재난적 의료비라는 것도 이제 국가에서 하는 건데 이건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보건소였고 두 번째는 시군구청, 요거는 건강보험공단. 근데 앞전에 보건소는 입원을 하던 매래든 언제든 신청이 가능했고, 두 번째 했던 긴급지원은 입원 기간 중에만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말씀드릴 재난적 의료비는 이것 또한 입원을 하던 외래로 있던 언제든 신청에 상관은 없어요. 2018년도에 이제 시행이 된 제도고요. 입원 환자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중증 질환은 이런 질환에 대해서만 해당이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폐암 강좌이기 때문에 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이 다 충족되신 분들에 한해서만 지원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준 중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번에 지원금 받으시면서 기준 100% 이하인 분들이 대상이 되고요. 이거는 기준 조건이 건강보험료입니다. 아까는 좀 전에 얘기한 거는 등본상 가구의 금융재산이었는데 이 재난적 의료비는 건강보험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가에서 내가 혼자 사는데 건강보험료를 뭐 11,000원 납부한다. 그러면은 요 9,800원보다 이상이기 때문에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표에 맞춰서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이 본인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이라는 건 우리 병원에서 내가 실제로 납부할 금액, 요거 본인부담, 전액, 비급여를 합친 게 퇴원하실 때 납부하는 금액이거든요. 이 금액이 수급이나 차상위 분들은 1회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80만 원을 넘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암 환자분들이시니까 항암 치료는 한 번에 끝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 번 인터를 반복하는 모은 계산서가 80만 원을 넘으면 그때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신청하는 거는 수술을 하면 당연히 80만 원 넘게 나면 바로 신청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항암이 끝나거나 병행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납부한 금액이 이런 건강보험의 기준에 따라서 80만 원 초과냐, 160만 원 초과냐, 아니면 그 이상 초과냐에 따라서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수급자는 80만 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기준 중에서도 50%는 160만 원 이상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100%까지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 기준에 들어오면은 수급자는 80%를 환급받으실 수 있어요. 비급여에 대해서. 이건 뒤에 이따 설명 다시 드릴게요. 그리고 요분들은 70%, 60%. 여기에 있는 분들은 기준이 초과되기 때문에 개별 심사라고 합니다. 공단에서. 네. 당신은 대상이 되는 것 같지만 당연히 신청은 안 되고 개별 심사권으로 해서 공단의 심사라는 분들이 따로 있어요. 그런 분들의 심사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비급여 항목에서 50%를 환급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연간 180일엔 아까 그런 것들 그냥 연에 그냥 300만 원까지 뭐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180일까지만입니다. 연간 일수가 외래든 입원이든. 예를 들어서 오늘 이번에 30일 뒤에 되면 30일이 그냥 차징이 되는 거고 그게 연간 180일 넘을 수가 없어요. 180일 안에서 연간 3천만 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일시로 3천만 원을 드리는 게 아니고 3천만 원이라는 한도 내에서 환급을 받으신다는 거죠. 신청은 급하진 않습니다. 입원하고 있을 때 신청할 수도 있지만 퇴원일 기준으로 180일 안에만 공단에다가 신청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퇴원하고 나서 잘 모르시면 저희한테 오시면 저희가 6개월 안에 오셨다면 상담을 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릴 겁니다. 지원을 도대체 얼마를 좀 받을 수 있냐, 이게 우리 병원 계산서인데요. 선별급여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이 급여에 되어 있지만 비급여 같은 성격이에요. 그래서 선별급여, 그리고 전액본인 부담금, 그리고 선택진료로 외일, 요 세 가지가 비급여거든요. 요 금액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50%냐 60이나 70이나 80이냐 이렇게 기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 합한 비급여에 대해서 제외 항목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로봇 수술, 성형, 1인실, 아직까지 이런 제외 항목들이 있습니다. 다 되진 않고. 그런 게 없다면 또는 내가 이런 암을 대비해서 질병을 들어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암 진단금이 나오거나 이러면 그거는 또 요 금액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비급여 이거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게 예시인데요. 환자가 납부할 금이 2천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 아까 얘기해서 보험금이 300만 원 수령할 수 있다 그러면 2천만 원에서 300만 원을 빼고 그 뒤에 내가 50%나 요 80%나 사이에 따라서 환급 비율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이런 기준이 있다고만 그냥 이해를 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저하고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 공단 직원한테 물어보면 공단 직원들이 이제 다 조회를 해서 본인은 몇 프로에 해당되십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몇 프로에 해당된다니까 얼마까지 내가 나와야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신청을 하면 얼마까지 환급을 받을 수가 있구나 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오시거나 아니면 공단에서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그것 중에 중증질환, 암 환자만 말씀드리면 이런 대상자분들이 기준 중에서도 50% 이하면 요 기준에 해당이 됐을 때 그러니까 4일 기준으로 봤을 때 소득이 256만 원보다 미만이라면 차상이라는 거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소득 기준과 더불어서 중증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면 그렇게 되면 입원이나 외래했을 때 건강보험료 적용되는 부분에 한해서 이렇게 적용받습니다. 그러니까 급여 부분은 발생되는 금액이 없고 그 기본 식대 비용만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청은 내가 지금 소득이 이렇게 되고 중증질환 치료를 받는다면 거주지 등본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다 물어보시면 거기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했을 때 국가에서 대상자로 승인을 선택해 주시면 겁니다. 그리고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까 차상위보다는 조금 더 소득이나 재산이 더 적으신 분들, 낮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 병원이다 보니까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대상자가 되시면. 그리고 또는 생계나 주거비용도 국가에서 받으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암 환자분들이 나중에 이제 치료를 받고 나서 퇴원을 해서 이제 복귀를 하시면 근로를 하실 수 있는 건강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런 분들을 소득 보존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이렇게 읍면동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면은 의료급여라는 게 있고 생계 주거 교육이 있는데요. 부양 의무자 들어보셨죠? 나를 중심으로 직계 좀비적인 부양 의무자예요. 법적으로 1촌. 그분들은 내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내 부양 의무자가 돈이 있으면은 신청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기준에 맞춰서. 그러니까 저희 같은 민간 의료사회복지사들은 이걸 볼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그래서 시군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개인정보를 동의를 받아서 이제 이런 자산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평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의료급여는 아직까지는 부양 의무자에 대한 재산이나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완화되긴 했는데 생계랑 주거교육급여는 부양 의무자가 폐지가 됐어요. 자녀가 돈을 많이 벌거나 소득이 있어도 내가 나만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생계나 주거를 신청해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사항은 향후에 읍면노주민센터에 물어보시면 자세히 공무원들이 아마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사감정 지원 사업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기준들이 충족이 되면 6개월 이상 우리가 암환자분들이 해당이 되시겠죠. 이런 분들이 소득재산에 해당이 되면 이제 이런 가사감정을 자택에서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이것 또한 읍면노주민센터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하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잘 모르시면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읍면동 가서 이렇게 물어본다. 예. 나한테 혹시 필요한 제도가 있느냐?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고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억에 담아놓으신 거 요거만 일단 아셔도 오늘 큰 거 얻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재가암 사업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이제 신청하신 말씀인데 다 되는 건 아니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이건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약계층이 아니신 분들은 이건 해당이 안 되니까 뭐 혹시나 주제에 있다면 알려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환자 소득공제도 다 아시죠? 연말정산 하실 때 모르셨다면은 이번 연도 끝물에 이제 가셔가지고 중증환자 소득공제 장애증명서를 이제 의료진한테 요청하셔가지고 그 서류가 나오면 업무팀 순환창구 방문해서 서류 발급받아가지고 이제 본인 직장이나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연말정산이 됩니다. 이것도 은근히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받을 수 있는 환급부금인데도 불구하고 모르기 때문에 꼭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제 국세청에 전화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더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도 지금 국민연금 가입자분들 중에서도 장애연금, 그러니까 장애라는 게 어떤 다른 사고로 인해서 발생된 장애가 아니어도 암 환자분들도 국민연금에서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은 물론 당연히 충족을 하셔야 되는데 암 진단 후에 1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신청하실 수가 있고 사실 이런 것들에 하나라도 결부사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조건도 한계가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국민연금을 단기간만 납부하셨다가 암 진단이 1년 6개월이 더 대상은 안 되고 1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이런 연금을 뭐 기간 이상을 납부하셨다든지 이럴 때 해당이 되십니다. 그래서 실제 암 환자는 이렇게 해서 해당을 보시는데 거의 찾아보니까 2급이나 3급 정도를 받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암 환자분들은. 물론 환자들마다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통상은 2, 3급 정도는 나오는 걸로 이렇게 서칭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지금이라도 모르셨다면 신청하시면 소급도 가능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국민연금관리공단 1355로 전화하셔가지고 문의하시면 거기서 또 이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모르셨다면 올해 꼭 신청하셔가지고 환급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국가지원까지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환자들마다 다양한 소득재산과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되면 저희가 상담을 해서 민간 쪽으로도 연결을 해줄 수가 있어요. 단 민간으로 할 때는 조금 개인 민감 정보를 저희가 또 수집을 하는데 뭐 가족사부터 왜 자녀가 있는데 도움을 못 받는지부터 왜냐면 추천서를 저희가 작성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 국가 지원이 안 된다면 민간 연결해 볼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희 부서 위치가 1층에 있습니다. 본관 1층 고객만족팀 옆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거나 방문하시면 되고 입원하신 분이라 그러면 담당 의사분, 그러니까 전공의사님들한테 사회사업으로 의뢰를 해달라면 저희 쪽으로 전산으로 의뢰가 옵니다. 그럼 제가 전산을 보고 환자나 보조에 전화를 해서 면담을 이제 약속을 잡고 해드리니까요.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 말씀을 드릴 거고 여기 써놓긴 했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와서 듣고 느끼고 하는 건 당연한 것들인데 암 환자든 아니든 당연한 것들에 모르고 지낸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 시간부터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좀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람으로 좀 적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